나갑시다. 자, 교재 118페이지. 자, 교재 118페이지. 자, 오늘은 쌤하고 시 4개를 여러분 한번 자 나가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자, 윤동주 씨의 병원. 자, 별표 여러분 2개 쳐놓고. 아이고, 잠깐만. 그냥 일단 쓰고 옮겨 적어도 돼. 오케이. 자, 요거 여러분들이 조금 모의고사 풀 때 많이 봤었던 그런 지문일 텐데, 평가원에서 아주 예전에 여러분 한번 나왔었어. 좀 익숙한데, 근데 이 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이상하게 EBS 수특사용 설명서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해설을 좀 해놓은 게 있어. 그래서 이 시는 좀 그거를 내가 조금 설명을 좀 해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아니면 굉장히 혼란한 게 여러 번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자, 일단 시 분석하고, 자, 1번, 2번을 하는데, 이 시는 화자가 관찰자인 것 같지만 분명히 자기의 정서를 여러 번 담고 있으니까, 자, 그거 염두에 두고, 자, 일단 먼저 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해봐.
갑시다. 자, 가볼까? 자, 일단 시 자체는 굉장히 쉬운 시야. 뭐 이렇게 어렵게 여러분 분석되는 시도 아니고. 자, 일단 이 시는 화자가 여자를 관찰하는 것 같아. 약간 1년 보면 하자, 약간 1년하고 마지막 년 보면 윤종주님이 이런 약간 좀 이상한 좀 시를 좀 쓰신 것도 같고. 자, 일단 근데 이 시는 결국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얘기하고 있잖아. 마지막에 가면. 자, 일단 이 시는 화자가 일단 주인공이야. 자,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자, 이제 무슨 체의 시가 되냐면 독백체의 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상황을 적어야 돼. 자, 상황은, 자, 왜 부정적인지를 적어야 됩니다. 자, 화자 분명히 부정적이지. 자, 일단 화자는 뭐에 걸렸어? 병에 걸렸어. 그런데 어때? 부정적인 이유는? 병의 이유를 몰라. 그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자, 병인데, 자, 병명을 몰라. 자, 그 여자는 병을 알아 몰라. 이게 여러분 수특에서 EBS 수특 사용 설명서에서 아주 리얼하게 여러분 해놨어. 이거 우리 알고 넘어가야 돼. 이따 내가 적어줄게. 여자는 병명을 알까 모를까? 알아. 1년 봐봐. 여자는 뭐를 앓는다고 나와? 가슴을 앓는다는 병명이 나와.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의 화자는, 자, 병명은 몰라. 그 이유는 뭔지 알겠지? 이게 지금 일제강점기니까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의 화자는 어떤 시대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거야. 자, 오른쪽 2번 문제 잠깐만 보자. 자, 위에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의 공간은 어디이며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진술하시오 그랬지. 자, 밑줄 친 게 뭐냐면 고유한 기능이나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공간. 자, 이게 여러분 어디야? 병원이야. 병원은 뭐를? 병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공간이잖아. 근데 이 시에서는 어때? 병원이 뭐를 치유해주지 못해? 병을 알지도 못하고 치유해주지도 못하지. 자, 그럼 이게 이제 뭐를 의미하는지. 자, 2번에다가는 요거를 적으면 돼. 자, 오른쪽 2번에다가는, 자, 병원을 여러분 적으면 되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병은, 자, 화자의 병을 진단하지도 못하고, 자, 치유하지도 못해. 결국 요거를 현실하고 결부시키면 화자가 살고 있는 현실은, 자, 화자의 정신적 상처를, 정신적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의 화자의 정서 및 태도는 맨 마지막 년에 나왔어.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앉아본다 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럼 이제 화자의 정서 및 태도는 건강이 회복되기를, 자, 소망하는데, 이걸 여러분 결국 뒤집으면 뭐냐면 시대적 아픔이, 자, 치유되기를 소망을 하는 거야. 자, 일단 내가 쉬운 얘기서부터 여러분 먼저 했어. 자, 쉬운 얘기서부터.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 이제 들어갈게. 자, 어려운 얘기. 자, 첫 번째, 1년 봐봐. 자, 1년. 자, 넷째 줄. 자, 밑줄 그어볼래?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뭐조차 온다 그랬어? 바람조차 없다 그랬지? 자, 그럼 너희들에게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질게. 자, 첫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바람이 긍정인지 여러분 부정인지 한번 따져보고, 도대체 살구나무 가지에 바람이 없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오랜만에 너희들에게 그 시에 대한 마인드를 좀 한번 자 깨고 넘어가자.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자, 여기서 일단 바람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여러분 따지고, 그 다음에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 바람이 없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상황이나 정서를 의미하기 위한 걸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질문. 바람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거를 자꾸 밑줄 친 것만 보면 안 돼. 얘들아, 자꾸 선생님이 시를 분석을 할 때, 자, 그 위에 줄 봐봐. 자, 밑줄 거.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그랬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라 했어?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그랬지. 그러면 지금 이 밑줄 친 두 문장이 무슨 법이 쓰였어? 대구가 쓰였잖아. 이게 여러분 대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져줘야 되냐? 자, 위에 나와 있는 이 여자에 대응되는 게 그 밑에 나와 있는 뭐야? 살구, 나무, 가지가 여러분 되는 거야. 이렇게 대응을 시켜. 여기에 나와 있는 살구나무 가지는 이 여자의 등가물이야. 물론 감정이입은 아닌데 자꾸 이런 생각을 가져줘야 된다니까. 자, 그런데 자, 여자에게는 뭐가 안 와? 나비가 어때? 안 오지. 분명히 나비 앞에 뭐라 그랬어?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며.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나비는 이런 거겠지. 이 여자의 고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여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너희들 생각을 해봐. 너희들 병원에 발 부러져서 입원했는데 한 명도 면회를 안 와. 이래? 안 와? 그럴 수 있지.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어. 선생님 그때 이제 그 라디오 이렇게 방송 이런 게 선생님 라디오에 패널로 나갈 때 이렇게 FM 라디오에 이렇게 뭐 게스트로 나간 적이 한 몇 달이 있어서 한참 그거 하고 있다가 술을 한번 잘못 마셔가지고 선생님이 계단에서 이렇게 거꾸러져가지고 머리가 뻑해서 이틀 동안 의식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얘들아. 얼마 안 됐어요. 얘들아. 뭐 끼케 한 10년 정도? 10년이면 얼마 안 된 거지. 근데 딱 눈을 떴는데 안양샘병원 응급실에 딱 내가 있는 거야. 응급실에 얘들아. 근데 너희들 산소호흡기가 2개 있는 거 알아? 이거 산소호흡기하고 그다음에 코로 있는 산소호흡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별로 안 위험한데 이렇게 코로 이렇게 하는 한산소호흡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나 이거 왜 이러지? 딱 그 생각 내가 뻑 하는지도 몰랐어. 머리가 완전히 깨졌다 그러더라고. 그때 죽을지도 몰랐었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나는 그때 이거 저거 찍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우리 와이프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딱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아무도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나. 거기 중환자실은 응급실은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 얘들아. 와이프가 하루에 한 번씩인가 2번씩 들어올 수 있는데 되게 많이 보고 싶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을 상황에서 보고 싶은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래. 자, 그러면 너희들이 병원에 있는데 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나비는 부정이 아니라 어때? 긍정이지. 자, 그러면 나비가 와 안 와? 안 오지.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여자는 어때? 뭐 하겠어? 고독하겠지. 얘들아, 여자에게 나비조차 안 와서 고독한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살구나무 가지에도 뭐가? 바람이 안 와서.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바람도 어때? 부정이 아니라 뭐야? 긍정인 거야.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살구나무 가지도 어때? 고독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시킨 이유가 뭐냐면 살구나무 가지 이 얘기를 아무 의미 없이 쓴 게 아니라
이런 의도로 시를 썼다라는 그런 얘기지. 자꾸 이런 생각을 가져줘야 돼. 자, 또 하나. 자, 이제 EBS의 내용을 여러 번 정리를 한번 해줄게. 자, 봐봐. 자, 일단 화자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자의 공통점은 알겠지? 둘 다 뭐에 걸렸어? 병에 걸렸고, 그죠? 둘 다 어때? 회복하기를 바란다라는 면에선 여러분 똑같아. 근데 생뚱맞게 이거를 굉장히 EBS에서 중요하게 차이점을 여러 번 정리해 주는데 약간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래도 어때? 정리가 된 내용이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화자와 이 여자의 차이점은, 자, 화자는 병명을 몰라. 자, 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자는 병명이 뭐를 알아? 가슴을 아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작품의 화자는, 자, 건강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지.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의 여자도, 자, 건강이 회복되기를 소망을 하는데, 자, 플러스, 자, 뭐를 꺾고? 금자나를 어때? 꺾지. 자, 금자나라는 게 뭔지 1번에서 적었어? 안 적었어? 적었지. 자, 금자나는 뭐야? 희망. 그 다음에 어때? 금자나는 여러분 꽃이잖아. 생명력이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금자나는 희망, 생명력인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의 화자는, 봐봐. 화자는 지금 병명을 모르니까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내 병명이 뭐지? 그냥 건강이 빨리 낫으면 좋겠다 이거래.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자는 뭐냐면 자기의 병명도 알고 금자나를 어때? 꺾었지. 그럼 분명히 뭐를 갖고 있어? 희망을 여러분 어때? 갖고 있고. 여기에서 어때? 위안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시가 좀 반전이 있는데, 봐봐. 자, 화자는 처음에 이 여자가 거기에 누워있을 때는, 여기 볼게. 그 여자도 자기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를 꺾는 행위를 보고, 금자나를 꺾는 행위를 보고, 아, 저 여자에게 희망이 있구나. 위안을 얻은 거지? 그래서 자기 자신도 어때? 그 자리에 가서 누워본 거라.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의 화자와 여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나중에 결혼할 때 나랑 같은 스타일의 여자가 어울릴, 여학생들은 아니다. 반대로 남자. 나랑 같은 스타일의 이성이 어울릴 것 같아?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랑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같은 사람? 같은 사람? 같은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조용해. 근데 저 사람도 조용한 게 좋은지, 아니면 내가 조용한데 저 사람은 약간 좀 이렇게 유머러스한 게 좋은지, 이게 사람마다 여러분 다를 수 있거든. 이건 심리 테스트는 아닌데, 봐봐. 내가 하나만 너희들에게 질문을 던져줄게. 자,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 바깥이 안 보여. 근데 빗소리가 딱 나는 거야. 비네? 그리고 여러분 바깥에 나갔어. 근데 비가 내리는데 비의 색깔이 있어. 무슨 색깔일지 결정을 해봐. 비의 색깔이 있는 거야. 그 비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생뚱맞지. 비는 원래 색깔이 없는데 비의 색깔이 있어. 무슨 색깔일지. 그래서 무슨 색이야? 파란색. 평소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그 대답한 비의 색깔이 있지. 그게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좋아했던 색깔하고 같은 사람 손들어. 다른 사람 손들어. 같은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나 연애를 할 때 나랑 같은 스타일의 이성이 맞는 거고,
반면 둘은 어때? 다른 스타일의 이성이 만난 거야. 진짜야 이 새끼들아. 이거 평소에 하는 거야. 새끼들. 자, 자, 그냥 애들도 없어가지고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본 거야. 자, 너 이렇게 길 지나가다 이렇게 커플 보면 짜증나? 아니면 좋아 보여? 짜증나. 나도 짜증나 요즘은. 자, 특히 젊은 애들이 막 너무 막 밀착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 보면 죽이고 싶어. 자, 예전에 3번 사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난다 갑자기. 3번에 보면 선생님이 그 3번 중심상가 학원에 있었거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양시청이야. 근데 여기가 옛날에 여러분 지금 횡단보도인데 혹시 알아? 3번 하는 이렇게 구름다리가 있었어요. 알아 동현이? 구름다리가 있었어. 그래서 그때 이제 수업 끝나고 이렇게 딱 오는데 이렇게 오는데 뭐 뒤에서 막 이 소리가 나. 보니까 진짜 뭐 한 20대 초중반 같아. 둘이 뭐 팔짱을 이렇게 끼고 서로 뭐 가다가 뭐 한 10초 있다 뽀뽀하고 10초 있다 뽀뽀하고 막 그러고 짜증. 진짜 씨. 근데 남자애가 갑자기 팔을 딱 풀더니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나는 옆에 있는데 딱 가면서 나는 또 치고 가요. 딱 가서 이 여자는 뛸 생각도 안 하고 그래 이제 이러고 있고. 그래서 이 남자가 먼저 가가지고 이 안양시청 보면 이렇게 기둥이 있어. 요 뒤에 숨어 있는 거야 이러고. 여자는 이제 이러고 있고. 근데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잖아. 딱 가가지고 이 여자는 여기 있고 딱 가는데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이랬어. 여기 있다고. 너무 통쾌한 거지 얘들아. 그치? 둘은 뭐 나름대로 거기서 사랑놀이를 한번 즐겨보려고 했는데 자 얘들아 중간에 이런 커플들이 있으면 선생님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차 몰고 가다가 남자 여자 이렇게 막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일부러 가다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가면서 클락션 끼리 누르고 그냥 뺑! 그러면 여자 깜짝 놀라고 그러는 거야 얘들아. 남자 여자 이렇게 엘리베이터 커플이 딱 있지. 그럼 얘들아 셋이 탔어? 그럼 내리기 전에 방구를 한번 껴. 그리고 여자를 한번 쳐다보고 가. 이러면서 승질나면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남자애가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자 뒷장 넘겨서 그렇게 살지 말자. 자 120쪽 121쪽은 너희들 숙제로 여러 번 좀 해오면 되겠고요. 자 이제 시 두 개를 여러 번 같이 한번 나가볼게. 자, 첫 번째, 김기택 씨의 표. 자, 별표 여러분 하나만 여러분 좀 쳐놔. 자, 요거는 시 한번 읽고 주제 해제만 여러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읽어. 이거 내가 좀 설명한 거 있으니까. 자, 뒷장. 김현승 씨의 눈물. 와. 자, 별표 두 개. 이 시는 평가원 시험에서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나와 있는 작품으로 이거는 이 시의 배경 지식을 알지 않으면 굉장히 여러분 힘든 시야. 자, 요 시는 거기에 나와 있는 거시적 독해 꼭 보기 읽고 그 다음에 시 분석하고 자, 그렇게 여러분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해봐. 늦잠 잤어?
대화체는 청자가 누군지 반드시 자, 됐을까? 오케이. 자, 우선 김기택의 벽을 잠깐만 여러분 보도록 합시다. 요거서부터. 여기선 내가 두 가지만 여러분 설명하고 끝내줄게. 자, 너희들 솔직히 김기택의 벽은 솔직히 어렵지 않지? 그죠?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가 지금 만원 자동차야. 만원 전동차라고 그래야 돼? 어디 해야 돼? 만원 버스, 만원 전동차라고 여러분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만원 전동차는 어때?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어때? 사람들이 많아. 자, 그러면 생각해봐. 사람이 많다라는 건 사람들 사이에 어때? 관심이 많아야 되거든? 근데 이 시는 어때?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많은데 서로에 대한 어때? 무관심이지. 너희들 그 시 한번 떠올려봐. 여기 봐. 생명에서 유치원에. 자, 유치원 씨의 생명에서가 왜 역설적인 상황이었어? 사람이 모든 생명이 죽어가는 데서 모든 생명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삶의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그랬지. 똑같은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서로에 대한 무관심은 더 많아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 시에서 역설적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요거 하나 여러분 적어놓고. 자, 두 번째. 끝에서 셋째 줄 봐봐. 자, 할머니가 꿈틀 그릴수록 점점 작아지고 승객 등을 빈틈을 어때? 더 세게 조이지. 자, 무슨 법? 할머니는 내리려고 할수록 점점 작아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세게 조이고. 자, 무슨 점? 증적 구성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에서는 두 개만 여러분 정리해. 자, 역설적 상황하고 점층적 구성. 요 두 개만 여러분 정리 좀 해줍시다. 자, 그럼 이제 뒷장 넘겨서
자, 김현승 씨의 이제 눈물을 여러분 한번 자 가보도록 합시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이 얘기 좀 잠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 이 김현승 씨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적인 색채 시인이야 얘들아. 그래서 출제가 많이 안 돼. 그러니까 김남조, 김현승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해서 출제가 안 되지. 물론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이육사 이분의 시는 수능에서 많이 출제가 됐잖아. 근데 아무래도 이분들은 조금 현대 작가이기 때문에 종교 색채가 강해서 여러분 출제가 안 되는데 이 시는 여러분 되게 유명한 시야. 어떤 시랑 같이 유명하냐면 정종 씨의 유리창원. 왜? 둘 다 어때? 자식이 죽은 거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 너에게 가장 귀한 걸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뭐를 바쳤어? 자기 자식을 바쳤어.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내 자식입니다 하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여러분 바친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현실에서 죽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 왜? 어디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살 거거든.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시를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자, 이 시 화자 주인공이지. 자, 그 다음에 이 시는 대화체야. 자, 대화체의 시는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 청자가 누군지 여러분 해야 돼.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는 보기가 없으면 솔직히 해석하기 힘들지 않냐? 이 시만 보고 자식이 죽고 이런 걸 솔직히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 시는 무조건 나오면 보기가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자, 청자는 누구야? 신이야, 신. 이 시에 여러분 청자는 신이야. 자,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상황 부정적인 이유를 적자. 자, 화자가 부정적인 이유는 누가 죽었어? 아들이 여러분 죽은 거야. 자, 여기 봅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자, 화자의 정서 태도. 자, 얘들아,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땐 뭐 했을까? 시에 나와.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웃었겠지.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땐 여러분 어때? 웃은 거야. 물론 웃음 자체를 부정으로 보면 안 돼. 아니, 자식이 태어났는데 어때? 좋아. 자,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나서 뭐를 해? 눈물 흘린 거야. 자, 눈물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를 어때? 슬픔이지. 자, 집중. 그런데 이 시는 시상의 전환이 아니야. 왜? 눈물이 마이너스가 아니거든. 이 시에서 눈물은 절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자, 잘 봐야 돼. 이제 오른쪽 여러분 1번 문제,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마지막 여러분 두연을 잠깐만 정리를 해줄게. 자, 여기 보자. 자, 나무에게 처음에 뭐가 여러분 열렸어? 처음에는 꽃이 열렸지. 자, 나무에게는 꽃이 열렸어. 그러다가 꽃이 뭐해? 시들지.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꽃은 분명히 시들어. 인간은 태어나면 한번 죽어. 자, 나중에 열매를 맺어 주셨지. 자, 이 시는 여러분 유추야, 유추. 자, 그러면 나무에게 어때? 나가 있었지? 자, 그러면 꽃에 대응되는 건 뭐야? 꽃에 대응되는 건 웃음이지. 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웃었던 거야. 근데 아이가 어때? 금방 죽었어. 자, 그럼 열매에 대응되는 건 뭐야? 이게 어때? 눈물인 거지. 자, 봐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꽃하고 웃음의 공통점은 뭐냐? 꽃은 금방 시들어. 사람도 태어나면 어때? 금방 죽어.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꽃하고 웃음은 뭐냐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 일시적인 거야. 얘는 그냥 인간 세상에 태어난 건
그냥 현상적인 거고 얘는 어때? 외면적인 거야. 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갑자기 내가 목사님이 돼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인간은 어때? 일시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때? 영원하게 살 수 있지. 자, 현상적인 게 아니라 어때? 본질적인 거고 외면적인 게 아니라 뭐야? 내면적인 거라. 우리 예전에 배웠던 문병란에 꽃씨라는 시 기억나? 꽃씨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기억나니? 꽃하고 열매가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 쭉쭉 알아들어야 돼.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꽃씨가 여러분 되는 거라. 이 과정을 여러분 꼭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이 시에서 꽃과 웃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무엇일까? 꽃하고 웃음은 어때? 서로 같은 거야? 서로 다르게 쓰면 안 돼? 꽃은 뭐해? 시들어. 웃음도 어때? 없어져.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꽃하고 웃음 속성 중에서 가장 좀 너희들이 썼으면 하는 건 바로 이거. 뭐 금방 없어진다. 일시적이다. 요걸 여러분들에게 좀 써고 싶어서 없어짐. 그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잘했어 완전아. 오늘은 단축 수업인데 심리 테스트 해야 돼? 안 해도 된다. 그치? 자, 그러면 이 시에서 여기서 가장 심리 테스트를 안 좋아하는 친구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치? 지은아, 심리 테스트 오늘 할까 말까? 안 해도 돼? 표정이 순간적으로 죽일 표정이었는데. 자, 알았어, 해줄게. 자, 근데 맛있는 초코우유를 둘만 처먹네? 왜 똑같아, 둘이? 같이 사왔습니다. 둘이 같이 살아? 네. 그렇구나. 자. 됐죠? 자, 참고 삼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눈물은 여기 봐봐. 자, 슬픔인데 이 슬픔을 어때? 극복하는 것 또한 여러분 이 시에서 이제 눈물이 여러분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 시에서 눈물을 변주된 시구들을 모두 찾아 적으시오라 그랬지? 잘 들어. 자, 우선 맨 마지막 거서부터 할게. 첫 번째 뭘까? 자, 이 시에서 눈물을 변주한 시구 총 3개가 있어. 첫 번째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두 번째는 흠도 티도 금가지 않는 나의 전체. 얘들아, 흠도 티도 없어. 뭘 의미하는 것 같아? 완벽해. 위에 거부터 적자. 자,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작아. 자, 이거는 어때? 순수한 거고. 흠도 티도 금도 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완전 무결한 거고.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 얘들아, 끝까지 내가 갖고 있는 거야. 다른 건 줘도 어때? 이거는 못 줘. 그럼 그만큼 뭐가 있다는 얘기니? 나에게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지. 오케이? 자, 다시 첫 번째 거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자, 순수한 거고 흠도 티도 가시지 않는 나의 전체는 완전 무결한 거고. 자,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고. 자, 됐죠? 자, 125쪽 밑에 이 시의 창작 동기 한 번만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이 시의 창작 동기. 자, 한 번만 여러분 읽어.
우리 육모 진짜 한 달 남았다 얘들아. 한 달. 어? 한 달 일주일. 육모 잘 보자. 자, 이제 오늘의 뒷장 넘겨서 자 마지막 시. 자, 김춘수 씨의 강. 자, 별표 3개짜리. 자, 오늘 시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시.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김춘수 꽃 알지? 내가 그 이름은 우리나라 시인의 가장 양대 산맥을 꼽으라 그러면 전후에 김춘수 씨하고 서정주 씨하고 2명을 여러분 꼽아. 그만큼 유명한 시인인데 한참 나이 때 이 제자들이 찾아갔는데 과일을 드시다가 과일이 식도가 아니라 기도로 넘어가서 기도 폐색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좀 황당하게 이제 돌아가신 그런 케이스인데 자 하여튼 자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설명하자면 이 시간 여러분 너무 쉬워질 테니까 일단 여러분 아무 얘기도 여러분 안 할게. 시 하나 남았는데 심리 테스트 해야지. 그치? 시간 오케이. 내가 오늘 10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되겠다. 자 오늘은 주관식이야. 미시적 독해처럼. 대신 너희들이 대답을 안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몇 명 대답을 해줘. 자, 첫 번째. 자, 너희들이 CC였어.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CC가 된 거야. 근데 CC가 됐을 때도 얘들아 진짜 가급적이면 과에선 사귀지 마. 깨지고 나잖아? 그러면 정말 사이 어색해져.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과하고 이렇게 같이 강의 수강 안 하는, 물론 너희들이 고를 처지는 안 되겠지만 얘들아 그래도 가급적이면 옛날에 CC 딱 1학년 때 이제 사귄 거야. 근데 남자가 군대 또 가기 전에 둘이 깨졌다고. 같은 과인데. 그래서 이제 둘이 되게 서먹서먹하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교수가 조별 과제를 시키는데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자 자네하고 서로 같은 조에서 둘이 여러분 조가 된 거야. 만나서 하기는 그렇고 그래가지고 서로 카톡으로 이거 할까 존댓말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되게 어색해지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어색하니 그치. 근데 남자애가 막 하다가 한 번은 카톡으로 내가 가급적이면 카톡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서로 이제 해서 하기로 했어. 그러다가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이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엿줄 게 있어서 이렇게 적은 거야. 엿줄 게 있어서. 그럼 과연 이 엿줄 게 있어서는 어떤 의도일까? 엿먹이고 싶은 의도일까? 아니면 이걸로 어때 분위기를 좀 타개해서 뭔가 다시 삭혀보자는 의도일까? 아니면 어때 그냥 자신에게 정을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무식한 척 하는 걸까? 언제나 왜 그럴 것 같아? 이거 엿줄 게 있어서. 선 그으려고? 근데 너 이거 왜 잘못됐는지는 알지? 자, 너희들이 CC야. 근데 이제 여기선 다행히 좋게 헤어졌어, 둘이. 좋게 헤어진 거야. 그래, 막 친구처럼 지내. 근데 이제 안 만나다가 한 30년 후에 동창회에서 딱 만난 거야. 서로 결혼했니? 이렇게 물어보다가 그 파트너에게, 그 옛날 CC에게 너 결혼했어? 배우자가 어때? 내지 네 남편 어때? 네 와이프 어때? 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좋아. 그런데 한 가지가 단점이야 라고 얘기했어. 자, 과연 그 상대방은 자기 배우자의 단점으로 뭐를 지적했을까? 한 가지. 한 가지는 우리 남편 내지 우리 와이프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한 가지가 조금 단점이야. 그 단점을 뭐라고 얘기했을까? 자, 두 번째. 자, 너희들이 이웃나라의 공주, 왕자를, 남자면 어때? 공주고 여자면 왕자야? 사랑을 해. 근데 그 사실을 임금이 알게 됐어, 왕이. 그래서 딱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자, 왕자나 공주를 성 꼭대기에 일주일 동안 딱 가둬놓은 거야. 대신 일주일 후에 버리니까 너희들을 인정은 할 거야. 근데 버리니까 공주나 왕자를 일주일 동안 가둬놓겠다. 자, 일주일 후에 너희들은 다시 만나도록 해라. 그래서 너희들은 일주일을 이제 기다리는데 딱 6일째 기다리다가 너희들이 그냥 돌아갔어. 그 공주나 왕자를
헤어지고 그냥 6일째 기다리다가 돌아갔어. 그 이유가 뭐였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뭐가 어려워 이게. 오늘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심리 테스트예요. 철학적인 테스트예요. 자, 너희들이 이제 영국 여행을 갔어. 영국 여행은 궁 있지. 거기 이렇게 궁 같은 데 있잖아, 얘들아. 궁전. 거기서 이제 3박 4일 동안 숙소를 잡은 거야. 첫째 날 짝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기척이 들어. 딱 눈을 뜨니까 유령 기사 알지? 옛날 그 기사, 딱 그 유령 기사가 너희들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어. 뭐예요? 없어졌어. 그 다음날도 어때? 딱 일어났는데 딱 꿈떴는데 그 기사가 또 있어. 뭐예요? 갔어. 마지막 날이지. 3박 4일이니까 마지막 날 잠을 잤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유령 기사가 딱 온 거야. 뭐예요? 그랬더니 그때 유령 기사가 너희들에게 한마디 하고 떠나갔어. 자, 과연 유령 기사는 너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 자, 됐어? 태인아, 김춘수의 강우가 궁금해? 이 답이 궁금해? 답이 궁금해? 자, 이 시는 별로 안 궁금해. 별표 3개짜리인데? 자, 태인이 그럼 대답해봐. 이거 뭐라 그랬어, 시시가? 하나의 단점. 싸가지가 없어. 다 좋은데 싸가지가 없어. 야, 그게 제일 나쁜 거 아닌가? 자, 이건 뭐냐면 이걸 뒤집으면 돼. 너희들이 소개팅에 나갔어. 거기서 어필할 수 있는 나의 장점인 거.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어라고 대답한 건 태인이 어디 가서 저 장점이 뭐예요? 그러면 예, 싸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거지. 이걸 할 때 선생님 저는 그 사람이 아무 대답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큰일 나. 왜? 나는 소개팅에서 말할 나의 장점이 없는 거야. 이해 갔어? 언제 뭐라 그랬어? 체력. 체력이 별로라고? 그러면 완전 체력이 좋은 거네. 체력. 재력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럼 넌 돈 많다는 얘기네. 나중에 약대 갈 거야? 자, 이웃나라의 공주왕자. 왜 6일 만에 돌아갔을까? 독일이 왜 돌아갔어? 그게 아니다. 임금이 6일 동안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자본이 없어져서 그쪽에 돈이 없어서 그래. 저님 뭐라 그랬어? 안 했구나. 뭐라 그랬어? 안 했어? 안 좋아져서 6일 만에 안 좋아진 거야 갑자기. 이건 뭐냐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둘이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별을 통보해. 우리 헤어져. 그럼 어때? 너희들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적어도 이 이유를 대면 그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저기는 나 너 이제 안 좋아졌어.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지. 그게 뭐야? 나 돈 떨어졌어. 그러면 어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거를. 그렇지. 자, 이거 태영아 이거 뭐라 그랬어 이런 기사가? 로또 번호 알려줬어요. 로또 번호 알려줬어. 뭐지? 이게 좀 안 되는데. 자, 이거는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상황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마지막 상황에서 그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 마지막 배려였던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하시면서 로또 번호를 가르쳐 주는구나. 너도 모르면서. 맞아. 자,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얘기를 담은 이 시 딱 읽고 나서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은 감정 없는 사람이야. 자, 김춘수 씨의 강우. 자, 하고 오른쪽 변형 문제까지 여러분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해봐.
시 다 분석하고 문제 풀어. 문제는 맨 마지막에 풀어. 대학교 시험 언제야? 저요? 저 다음 주 화요일에. 화요일서부터 시작이야. 화수목금. 상관없어요. 혹시 금요일까지 모이고 저기 보는 사람 손 들어봐. 내신 금요일까지. 학교 어디지? 수리고. 동산고. 되게 나 수요일날 끝나지? 자, 보기 없이 분석하는 거야, 얘들아. 자, 아내가 뭐 했게? 아내가. 자, 시를 봅시다. 자, 화자가 주인공이야. 이 시는 아내를 부르는 것 같지? 아내 부르는 부분 한 번도 없어. 자, 읽어볼게.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짐이 맵싸한 남새가 코를 맵싸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개가 다시 좋나? 봐봐.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그랬지? 얘들아, 평소에 아내가 없었을 때 아내를 부르면 아내가 대답을 안 해도 그냥 담이 걸려서 평소에는 어때? 누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랬어? 아니, 이번에는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여러분 중요해. 이 시에서 시상의 전환은 어디에서 이루어져? 아니에서 여러분 이루어져. 자, 끝에서 셋째 줄 봐봐. 빛바른 한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대. 얘들아, 어쩔 수가 없는 건 뭐야? 어떤 정선이? 체념이지. 그죠? 아내가 뭐 한 거야? 죽은 거야. 이 시는 여러분 아내의 죽음이야. 자, 여기서 시적 화자가 부정적인 이유는, 자, 상황은 아내의 죽음입니다. 너희들 1번 문제가 의외로 여러분 쉽지 않은 게,
자, 2번 답지 봐. 과거의 장면을 제시하여 화자가 이 사람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시는 과거의 상이 전혀 없어. 지금 어때? 아내가 안 보이지? 처음에는 어때? 아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줄 알았어. 자, 여기 막, 근데 설마 아내가 죽은 걸 모르겠니? 처음에는 어때? 아내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게 여러분 중요해. 자, 정서 및 태도는 자, 아내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어. 자,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면 뭐가 와? 비가 오지. 자, 그러면 너희들 이 시에서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빗물은 두 가지로 여러분 해석이 가능해. 자, 얘는 중의성이야. 자, 첫 번째. 자, 아내가 죽었어. 비가 내려. 너희들 요거 잠깐만 보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들어야지. 자, 객관적 상관물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감정이입이지. 감정이입은 뭐 된 상태로? 의인화된 상태로 화자의 정서하고 어때? 같은 게 감정이입이야. 두 번째는 자, 인물의 처지와 대비가 되는 것도 어때? 객관적 상관물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분위기를 더욱더 고조시키는 것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이 하는 역할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빗물은 뭐니? 이 셋 중에서 아내를 잃었어. 슬퍼. 근데 뭐가 계속 내려? 비가 계속 내려. 그럼 셋 중에서 뭐야?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자,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비가 어디에 내려? 뺨에 내려. 뺨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빗물은 뭐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 시적 화자의 눈물이라고 어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아내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어때? 눈물을 흘리겠지. 그래서 제목이 어때? 강우. 뭐가 내리는 거야? 비가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 시에서 여러분 강우가 이 시의 제목인 거야. 자, 눈물을 흘려. 그리고 어때? 지금은 어쩔 수가 없대. 그럼 뒤에서는 아내의 죽음을 뭐 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시는 뭐에 전환이? 시상에 전환이 쓰이는 거고, 어디서부터? 아니서부터 쓰이는 거지. 자, 뒤에 가면 여러분 어때? 아내의 죽음을 인정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 1번, 2번 여러분 다 했지? 자, 1번은 아니고 2번은 아내의 죽음을 인정하는 거야. 자, 출제 핵심 포인트 볼게요. 아내의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과정. 자, 아내가 부재. 처음에는 어때? 아내의 외출로 생각했다가 뒤에는 아내의 죽음으로 생각을 한 거지. 자, 처음을 지배하는 소재는 뭐야? 밥상하고 넙치 지짐이지. 이건 둘 중에 하나야. 화자가 차렸거나 아니면 이게 여러분 어때? 환상처럼. 추억은 아니야, 얘들아. 이거는 추억이 아니라 현재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1번 문제의 답은 당연히 몇 번? 2번이 여러 번 되는 거야. 이거는 환상일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여러 번 차린 걸 수도 있고. 자, 후반부의 중심 소재는 어때? 비. 자, 반응. 처음에는 어때? 어디로 갔지?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다가 어때? 나중에는 풀이 죽지. 왜? 아내가 죽었으니까.
자, 이제 요시 이해 가? 오케이? 요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 자. 잠깐만, 요거 정리됐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8주차의 문학이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아. 잠깐만, 이렇게 되면 되고. 자, 숙제표 잠깐만 여러분 펴자. 자, 숙제표. 요거 여러분, 찍어야 돼. 요거 꼭 갖고 와야 돼, 다음 주서부터. 다음 주서부터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숙제표 잠깐만 갖고 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의고사는 왜? 5월 첫째 주서부터 여러분 바로 진행을 할 거고. 이상하다. 야, 오늘 26일 맞니? 요게 오타구나. 오케이. 자, 4월 28일 월요일, 4월 26일 수업 여러분 오늘 수업 복습하고, 문학은 교재 복습은 물론 과제물의 기출문제도 여러분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학상세 프린트까지 여러분 공부해. 그 다음에 화요일은 EBS 수특문학 98에서 102페이지까지 오늘 풀었던 거 여러분 쭉 한번 풀고, 그 다음에 4월 30일 이게 목요일이 아니라 미안해. 자, 수요일이야. 수요일에는 오늘 여러분 나눠줬던 거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2회분 4일에 걸쳐서 나눠 푸는 거 알지? 4일 화작 엄매 풀고 문학 풀고 독서 풀고. 근데 저번 주 풀어보니까 애들이 독서가 쉽다라 그러는데 독서가 쉬운 게 아니거든. 쉬운 거 아니야 얘들아. 독서 상당히 어려운 거야 얘들아. 오히려 저번 주에 나눠줬던 프린트는 여기 봐, 문학 쪽은 오히려 조금 풀만해야 되는데 독서 쪽이 여러분 많이 어려운 거야 얘들아. 쉽지 않아. 내가 얘기했지, 그거 등급 것은 엄매 기준으로 화작은 한 86 정도가 1등급, 엄매는 한 84 정도가 1등급 나오는 그런 등급 것이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90이죠. 아이, 그거는 강대 애들끼리.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희들 대성 이번에 덮프 모의고사 나왔는데 그 등급 컷이 알지? 덮프용 애들끼리 등급 컷이 있고 보정 등급 컷이 있어. 대성권 언제나 그렇게 여러분 자료가 나가. 근데 보통 그게 한 1등급 기준으로 한 6, 7점 정도 차이가 나. 차이 많이 나. 얘들아, 그래도 강남 대성 애들은 그래도 좀 그런 게 있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밑에 봐봐. 5월 3일과 5일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죠? 그 다음에 5월 6일 오늘 수업은 안 한 거야 얘들아. 오늘 수업에 대한 보충이 5월 6일 10시서부터 여러분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언제? 5월 6일. 왜 안 와? 오기 싫어. 오기 싫어. 얘들아,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5월 6일 날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은 그냥 이거는 그냥 했다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과제물 주려고 그냥 만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5월 6일 날 오케이? 그렇게 여러분 진행하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오늘 했다고 5월 6일 날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오늘 못 들은 친구들은 쌤이 이제 이거 인강으로 여러분 다 줄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현장에서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만 나가도록 하고 우리는 보충을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